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LN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정무역 활성화 관련 정책 방향 설정과 자문 역할을 담당할 경기도 공정무역위원회가 지난 24일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공정무역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공정무역위원회 위촉식과 제1회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위원회는 향후 2년간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해 공정무역 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공정무역 지원단체 선정 등 자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1회 위원회는 이종호 경기도 공유시장 경제국장의 주재로 공정무역 포트나이트 캠페인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전라북도는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를 지난 24일부터 사흘간 전북 군산 새만금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여는 청소년이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박람회는 청소년 정책 주장대회와 청소년 모의선거 등 청소년 주도로 열리는 프로그램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특별히 군산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선발된 청소년 4명이 개폐막식 사회자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또 이번 박람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청소년들이 미래 핵심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장래 직업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이 밖에도 청소년 도전 골든벨, 청소년 동아리 경진대회, 청년 푸드트럭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3일 충남 당진 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백 장관은 이날 충남 당진 화력발전소를 방문해 현재 충남 지역에 석탄발전소가 29기나 몰려 있어 이곳에 또 지으면 수도권이 영향을 받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당진 에코파워가 짓기로 했던 액화 천연가스 발전소를 각 1기씩 충북 음성과 울산에 건설하고 대신 충남 당진 부지에는 태양광 발전소를 짓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SK가스와 동서발전의 합작사인 당진 에코파워는 당진에 1940메가와트 규모의 석탄 화력발전소 2기를 건설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려는 정책 기조에 따라 지난해 12월 액화 천연가스 발전소를 짓기로 했었습니다. 이번 구상은 기존 발전소 계획을 취소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건설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인천 강화구는 10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용흥군 공원에서 2018년도 올해 관광도시붐 조성을 위한 각종 문화공연을 개최합니다. 강화구는 최근 인천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로드 문화거리 사업을 기존 토요문화마당에 더한 2018 소확행 토요문화마당으로 확대해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면모를 다져나간다는 계획입니다. 2018 소확행 토요문화마당은 비보이나 통기타, 인디밴드 등 다양한 버스킹 공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는 26일에는 강화여고 댄스팀과 댄스 퍼포먼스 생동감 크루 등이 공연을 펼칠 계획입니다. 한편 6월부터는 마지막 주 금요일, 토요일과 일요일에 용흥군 공원, 풍물시장 등에서 2018 문화가 있는 날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개최합니다. 대구시는 대학가 주변 원룸이나 상가를 중심으로 범죄 발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야간 합동 순찰 활동과 더불어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번 합동 순찰은 올해 지역 인천 프로그램 사업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습니다. 지역 안전 프로그램 사업은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여성과 아동의 폭력 예방을 위한 주민 참여형 사업입니다. 합동순찰에는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재학생들로 구성된 계명대학교 캠퍼스 폴리스단, 성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등 6개 단체 50여 명이 함께 참여합니다. 또 캠퍼스 및 대학가 주변을 집중 순찰하는 한편 시민들의 폭력 예방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캠페인 활동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직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서울시는 외주 직원이었던 정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안전 시스템과 매뉴얼을 보강한 결과 스크린도어 고장 건수가 당시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4월 스크린도어 고장 건수는 961건으로 2016년 같은 기간 대비 49% 감소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35% 줄었습니다. 작년 한 해 발생한 철도 사고도 5건으로 전년 12건 대비 절반 이상 급감했습니다.
서울시는 2017년 국제표준 서비스 품질 지표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의 안전 수준은 런던이나 뉴욕 등 세계 주요 도시 지하철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2022년까지 노후 전동차 교체와 스마트 통합관제 구축 등에 대한 투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산 새만금 컨벤션 센터가 국내외 경기 침체 속에서도 국제 행사, 이벤트 유치 등을 통해 전북 마이스 플랫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마이스는 회의, 포상 관광, 컨벤션 등을 개최하는 산업인데요. 김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산 새만금 컨벤션 센터 지스코가 다양한 국제 회의를 비롯한 행사들을 치러내며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대규모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는 컨벤션 센터인 지스코는 지난 2014년 전북 군산시에 자리 잡은 이후 회의와 관광, 컨벤션과 전시회를 통합 연계한 마이스 산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10월에는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와 오토레저 캠핑쇼, 또 11월에는 리빙 아트 앤 핸드메이드 페어가 이곳에서 열립니다. 이 같은 대형 행사를 유치해서 지난해에는 150여 건,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250억 원에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형 행사를 많이 유치해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오는 24일부터 3일간 열리는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는 각종 체험존을 비롯해 멘토 강연 등이 준비돼 있으며 행사 기간 동안 15만 명의 방문객들이 지스코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Kren 김경모입니다. 오늘의 브리핑 뉴스입니다. 경기도 시흥시 대하동 지역 사회보장협의체와 대하파출소 등은 취약계층 안부 순찰단 운영을 위해 지난 23일 3355 순찰단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3355 순찰단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안전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 민관 협력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데요. 협약 내용은 파출소 직원과 마을복지 코디네이터 등이 동행해 독거노인 등 은둔형 가구에 대해 월 1회 10가구 이상 가정 방문을 펼칩니다. 또 안부 순찰을 실시하고 위험에 노출된 주민에게는 즉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가 향후 5년간 도의 비전과 목표, 발전 전략의 구상에 대한 밑그림을 그립니다. 이를 위해 도는 오늘 충북도 균형발전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의견을 나눴는데요. 충청북도 균형발전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시도별 계획으로서 10월 중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혁신도시 시즌2, 지역 혁신체계 구축과 활성화 등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키로 했습니다. 경기도 안양시가 범계역 일대 주요 버스 정류장과 평촌 1번가 문화의 거리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환경미화원 얼굴을 담은 스티커를 부착해 쓰레기 무단 투기를 줄이고 있습니다. 스티커는 환경미화원이 청소를 하고 있는 모습과 팔로 X를 그리고 있는 모습 등으로 무심코 쓰레기를 버리려는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홍순석 범계동장은 밝은 표정의 환경미화원 스티커로 인해 자연스럽게 광고물 부착이나 쓰레기 무단 투기가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 목포시의 선원 안전교육시설인 서해권 종합안전 비상훈련장 건설이 추진됩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건립, 운영할 서해권 종합안전비상훈련장은 국비 133억 원을 들여 오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데요. 서해권 훈련장은 북항 배후 부진에 부지의 교육행정동, 해양안전교육장, 훈련장 등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목포시는 향후 서해권 훈련장 근무 인력 20여 명을 지역 인재로 채용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건설 경기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완주군 복합문화지구 누해에서는 문화예술축제가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이번 문화예술축제는 오늘부터 양일간 개최되며 페스티벌 행사와 소통의 주안점을 둔 모두 함께 차이를 즐기자란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이번 행사에는 좌충우돌, 난리법석, 소통, 소망 등의 놀이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좌충우돌과 난리법석은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체험 프로그램으로 아시아 각국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서 활동하는 학교 밖 청소년 80명이 지난 4월 실시된 2018년 제1차 검정고시에 합격해 학력을 취득했습니다. 부천시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력 취등을 통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검정고시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요. 검정고시 대비반, 수준별 1:1 학습 멘토링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할 여건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 한 해에는 151명의 청소년들이 학력을 취득했습니다. 이상으로 K-랜 뉴스를 마칩니다. 5월 마지막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